안녕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에이스입니다. 2월 셋째 주가 끝이 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매매 잘 하셨나요? 이번 주는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정말 큰 한 주였죠. 수요일에는 급락을 해서 시장의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더니 목요일에는 그 하락을 전부 만회하는 급등을 했어요. 이제 진짜 반등 가나 보다 가즈아 했는데 금요일 날 또다시 급락을 했죠. 왜 이런 시장이 펼쳐지는지 현재 증시 상황, 매크로적인 내용들을 아주 간단히만 보고 갈게요. 이런 매크로적인 내용들이 하루하루 등락과 투자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증시 상황과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처럼 막 수치까지 정확히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흐름과 큰 그림 정도는 잡고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CPI라고 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두 번째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고 세 번째는 미국의 산업 생산 지수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최근에 발표된 이런 여러 경제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생각보다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고용은 최고 수준으로 거의 완전 고용 수준까지 그 수치가 유지되고 있고 미국인들의 소매 판매 지수도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즉 미국인들이 돈을 잘 쓴다라는 거거든요. 지표가 너무 잘 나왔다, 경기가 좋은 거다 이러면은 이게 기뻐해야 될 일인데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죠. 왜냐?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연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야 인플레 안 잡히겠는데 금리를 더 올려야 되나? 아니면 올리진 않더라도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없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제임스 블러드, 메스터 이런 분들이 나와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연준의 기존 더 강하게 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증시에는 악재가 되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의 이 나스닥 동향을 보면요, 개파락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개파락으로 출발했다가 반등하는 그림이 몇 번 반복됐습니다. 지표라든지 이 위원들의 발언 때문에 급락하고 난 뒤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기 침체라더니 경기가 좋네? 그럼 가자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하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던 거거든요. 사실 이런 지표에 대한 해석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표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장이 막 엄청나게 급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막 급락하는 일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올 만한 악재는 다 쏟아지면서 1년 내내 증시가 안 좋았죠. 자이언트 스텝이다, 빅 스텝이다 하면서 금리도 막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주가는 1년 내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여기서 증시가 더 빠지려면 막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려면 작년의 충격보다 더 큰 악재가 여기서 나와야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연 작년보다 더 큰 악재가 나올 게 있을까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작년에 뭐 전쟁도 터졌죠. 금리 인상 급격하게 됐지.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오지. 이보다 더 큰 악재가 나온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실적 악화, 빅테크들의 실적 악화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금은 증시 대폭락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막 이러면서 겁을 먹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에 참여해서 기회를 찾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월 달 들어서 반등했던 증시가 2월 달에는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그림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큰 그림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렸듯이 막 여기서 막 폭등을 하고 이걸 기대하는 건 저도 아니에요. 다만 이 박스권만 유지해줘도 시장은 괜찮다. 이렇게 큰 그림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와 종목 이야기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한 주간 잘 나갔던 섹터를 꼽으라면 역시 2차 전지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에코프로 종목,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 엄청나게 잘 나갔는데 이 에코프로는 특히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이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많은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 성격입니다. 이 종목이 2월 달 들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금요일 날 살짝 마이너스 7%의 조정이 나왔는데 고점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걸 수도 있고, 그거 아니어도 또 에코프로는 악재가 하나 있었어요. 뉴스 공시를 보시면 이 전환청구권 행사, 네, 내용을 보면 전환청구권 행사 전환가액이 63,000원, 물량이 100만 주, 상장일은 3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주가가 22만 원이잖아요. 근데 3월 3일 날 시장에 6만 원짜리 주식이 100만 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100만 주가 상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22만 원인데 6만 원짜리 물량이 100만 주가 나와? 그럼 당연히 주가에는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오버슈팅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여기서 더 갈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흘러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는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2월 달 들어서 10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월봉으로 보면 약 47% 급등을 합니다. 엄청난 퍼포먼스죠. 시총 1위 종목이.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면 나노신소재까지. 나노신소재도 보시면 계속 52주 신고가 급등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회사 자체도 물론 좋기도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도 포함이 된 거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급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도 목요일날 상한가, 그 다음에 급등, 그 다음에 같은 코스모 신소재 종목도 잘 나가다가 금요일날 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것을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게임주인데 위메이드 그룹주 삼형제가 위메이드 맥스 플레이 삼형제가 목요일날 일제히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이 이제 코인 시장에 재상장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상한가 갈 건데 이 위메이드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 그룹주와 함께 컴투스 홀딩스 역시 똑같은 차트죠. 목요일날 급등, 금요일날 버텨주고 하나 더 네오위즈 홀딩스까지 역시 같은 재료로 목요일날 급등, 금요일날 버텨주는 이런 게임주들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 다음 이번 주에 또 특징적이었던 게 바이오 중에 개별 재료 바이오니 한번 보시면 2월 달 들어 역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100%가 올랐어요. 와, 굉장하죠. 이런 종목 안 잡고 뭐 했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안트로젠 역시 목요일 금요일 2연상 같습니다. 이 종목들은 개별 이슈인데 뭐냐면 탈모치료제예요. 탈모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탈모치료제를 개발하는 다른 회사들을 볼 필요가 있죠. 물론 뭐 뉴스가 나와야 가는 거겠지만 유유제약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JW 중외제약 이런 종목들도 탈모 치료를 하는 종목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 그럼 이건 이제 이번 주에 잘 나갔던 섹터들인 거고 뭐 2차 전지라든지 폐배터리 그 다음에 뭐 탈모 치료제 게임주 이건 이번 주에 잘 나갔던 거고 다음 주에 혹은 앞으로 움직일 섹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 제가 보는 기준에 의해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월요일 날 눌림을 준다면 가장 먼저 담아야 할 첫 번째 섹터는 제가 보기에는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이건 일정이 나와 있어요. 3월 14일 유럽판 IRA라고 불리는 이 CRMA 있죠. 핵심 원자재법 이게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14일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스모 화학이 목요일날 한번 슈팅 나왔다고 물론 단기 급등으로 인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여기서 시세가 끝나겠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 3월 14일까지는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성일하이텍 그쵸? 세비캠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자 네, 똑같이 움직이죠. 목요일날 급등, 세비캠이 조금 목요일날 안 갔더니 금요일날은 대장으로 움직였어요. 물론 금요일날 장이 안 좋아서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는데 과연 이 종목들이 여기서 시세가 끝날 거냐? 저는 아니라라고 보는 겁니다. 그 외에 그 다음에 후발로 움직였던 게 IS 동서, 그쵸? 이 종목도 보시면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윗꼬리 달렸고 그 다음에 움직인 게 영화테크, 그 다음에 뭐 웰크론한텍 요 정도. 이 종목들도 보시면 금요일날 슈팅이 나왔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이 종목들이 다 폐배터리로 엮여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잠시만요. 예.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이제 시작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3월 14일까지는 흔들긴 하겠지만 움직일 거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전략을 짜야죠. 어떤 전략이냐? 첫 번째, 나는 화끈하게 대장주를 잡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코스모화학,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그 다음에 세비캠, 요 세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고, 나는 후발주를 잡겠다. 코스모화학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너무 급등했으니까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던 IS, 동서, 그 다음에 영화테크, 웰크론한텍, 이런 종목을 잡겠다 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을 찾아서 선취매하겠다. 그러면 이제 폐배터리 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물론 대기업들도 있지만 폐배터리 때문에 뭐 대기업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직 안 움직인 하나기술, 그 다음에 MPC, 죄송합니다, MPC, 이런 종목을 보면 되는 거죠.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하나기술, 이 종목도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는데 금요일날 오르는가 싶더니 움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길게 봐도 거의 뭐 주가가 밑에 박혀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기술 괜찮고, 그 다음에 하나 더 MPC, 네, 이 종목도 보시면 금요일날 잠깐 2% 움직였는데, 이 종목도 과거에 있잖아요. 이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 상장하기 전에, 얘네 상장한 지 1년도 안 된 신생 기업들이잖아요. 얘네는 퓨어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고, 얘네가 상장하기 전에는 여기서 이제 파워로직스 정도, 이 정도,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NPC가 폐배터리 대표 종목으로 움직였던 애들이거든요. 얘네가 상장하면서 대장주로 올라가고 시총이 1조가 넘잖아요. 얘네들이 뒤로 밀렸는데, 얘네들도 충분히 관련해서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중에서 이제 전략을 잘 짜는 거예요. 요런 종목을 잡든지 아니면 요런 종목을 잡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화학 같은 대장주를 따라갈 배짱은 없고요.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둘 중에 하나, 둘 다 살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잡고 MPC 정도, 요 정도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종목들 차트도 보시고 분석해 보시면서 3월 14일까지는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폐배터리 관련주는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게임주인데, 이거 위메이드 그룹주. 참 할 말이 많죠? 위믹스, 코인 시장 재상장 이슈. 이건 정말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뭐 저는 코인 투자를 안 하긴 하지만, 보시면요. 이 위메이드가 이날이죠. 11월 14일. 날짜도 기억합니다. 11월 24일. 네. 11월 24일 날 점화를 맞았어요. 이날 장마감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위믹스가 코인 시장 4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 이 뉴스 때문에 점화 맞고 팔지도 못하고 다음날 급락. 그리고 이제 거의 2달 넘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목요일날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 위믹스가 코인 시장에 재상장한다라는 거거든요. 참 이게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아니 이럴 거면 왜 상장 폐지를 시켰냐라는 거예요. 코인 4대 거래소가 있습니다. 4대 거래소. 뭐냐면 이제 업비트, 그쵸, 빗썸, 그다음에 코인원, 코빗, 이렇게 4대 거래소가 있는데, 참 이 코인원에 재상장을 한다라고 해서 이 목요일날 위메이드 삼형제가 전부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당시에 이 상패 될 때 참 이 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충격에 빠졌죠. 그러다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재상장한다라고 해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고 황당해하고 억울해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건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되냐? 과연 위메이드 그룹주가 이 뒤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위메이드 그룹주는 더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이거 더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메이드 그룹주와 게임주가 제가 더 간다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이 4대 거래소 중에 코인원에서 하나 재상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세 거래소에서도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위믹스 재상장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 더 들썩들썩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믹스 현재 폭등 중.
이거 11월 달에 위믹스가 상패될 때 가격이 2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위믹스가 얼마냐면 현재 가격이 2,500원입니다. 엄청나게 폭등을 한 거예요. 이 위메이드 그룹주는 여러분 P2E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이 위믹스 코인과의 연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메이드 그룹주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향후 회사의 방향성에도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그룹주의 어떤 주가는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위메이드 그룹주는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업종의 순환매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게임 섹터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시총 큰 종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이건 물론 이제 코스피 종목이긴 한데 NC소프트 같은 종목도 주가가 지금 밑에 처박혀 있긴 하지만 시총이 9조거든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 이 종목도 물론 코스피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시총이 지금 8조예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코스닥 시총 상위를 보면 카카오게임즈, 이게 시총 5위고요. 펄어비스, 이게 코스닥 시총 8위입니다. 코스닥 10위 안에 아직도 게임주가 두 종목이나 있는 거예요. 카카오게임즈 차트 한번 볼까요? 밑에 처박혀 있죠. 아직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코스닥이 10% 폭등했는데 얘는 움직인 게 없어요. 펄어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움직인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업종의 순환매라는 게 뭐냐면 이 업종들이 나중에 결국은 밑에 처박혀 있지 않고 키 맞추기를 하러 올라올 거라는 말이죠. 위메이드가 여러분 목요일날 하루에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700만 주가 터지면서 하루에 한 종목의 거래 대금이 3천억 이상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움직였는데 과연 여기서 시세가 끝나겠냐라는 것이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이 게임주들은 원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애들이에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014에 키움 영문 기준으로 014를 치면 공매도 추이를 볼 수 있거든요. 위메이드 이렇게 보면 별로 많이 공매도가 없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뭐 컴투스 보시면 공매도 비중이 17%까지,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도 공매도 비중이 막 엄청나죠. 24%, 18%, 22%. 이렇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이 종목들이 위로 슈팅이 한 번 더 나온다든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공매도 물량에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역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이 게임주들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게임주를 잘 모르신다, 게임주 너무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뭐 이제 패스하시는 거죠. 왜냐면 모든 시장 종목에 다 따라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잘 아는 종목만 투자하면 되니까 뭐다 따라다니실 필요 없지만 요 종목들 엄청난 거래 대금이 쏠리고 이 위믹스에 대한 이슈, 코인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종목은 위메이드,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정도는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게 이렇게 끝난 이슈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보고 있는 섹터는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칠 텐데, 지난주 목요일 날 16일이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어떤 뉴스냐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디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냐? 전장 사업이다라는 것이죠. 전장 사업.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전장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삼성이 예전에 하만을 인수한 거 다 아시죠? 이 하만이 최대 실적을 거두기도 했고, 이 전장 사업의 이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합니다. 삼성이 굉장히 이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120조 이상이 된다라고 하죠. 차량용 반도체 한번 적어볼까요? 반도체 글로벌 선두 기업인 인피니언, 그리고 그 다음에 NXP, 요 두 회사, 인피니언은 제가 알기로 독일 회사고 NXP 네덜란드 회사인데 이 둘 중에 인수한다, 요런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떡밥이긴 해요. 한 제가 알기로 한 3, 4년 전부터 나온 떡밥인데, 이 NXP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오스틴에 공장이 있어서 NXP를 인수하지 않을까? 요런 떡밥들. 근데 이재용 회장의 횡보를 보니까 다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거죠. 전장 사업. 삼성뿐만이 아니라 LG의 구광모 회장님, 그 다음에 그 사장님 이름이 뭐였죠? 조주환 사장.
네, 이렇게 국내 최고의 IT 기업인 삼성과 LG가 이 전장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장 사업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분들 계신데, 이 전장 사업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 안에 전기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꽤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도 포함이 되고, 텔레메틱스라든지 차량용 디스플레이, 또는 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이게 다 전장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작은 배터리라든지 디스플레이, 뭐 LED 다 포함이 되는 거라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20종목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물론 다 보면 좋겠지만 다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관심 있는 거 몇 개만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칩셋 미디어입니다. 이 종목은 와 연결된 회사, 이거는 칩셋 미디어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NXP에 납품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삼성에서 NXP를 인수한다 뭐 이런 뉴스가 찌라시라도 돌면 칩셋 미디어는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진투자증권에 박종선님인가, 아무튼 그 어떤 애널리스트님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커버를 해주시는 이 분이 계신데, 이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리포트가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칩셋 미디어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차트 간략히 보면 칩스 앤 미디어 차트 괜찮죠?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서 뭐 급락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그때 조정 때 들어가는 걸로 지금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평선 지켜주는 점 보시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 박스권에서 맴돌고 있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우산업입니다. 칩셋 미디어는 이제 삼성과 연결되어 있다면, 현우산업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LG향으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실적이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LG전자가 애플과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현우산업을 보시면 시총이 1,000억도 안 돼요. 근데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횡보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LG 전장사업과 관련해서 보신다면 이 현우산업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이 현우산업을 커버하는 증권사가 없어서 리포트도 없고 한데, 찾아보시면 관련 자료들이 있으니까 현우산업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나래나노텍입니다. 이 종목.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종목일 텐데, 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막 실적이 그렇게 좋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이 종목 차트 잠깐 보시면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종목인데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상장한 뒤로 이렇다 할 시세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 모두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한 번씩 터져주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내려가다가 조금씩 방향을 돌리는 모습. 그래서 이 정도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뭐 물론 넥스트 칩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과 엮여 있는 아남전자, 역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에이테크 솔루션, 이 종목도 역시 삼성과 엮여 있죠. 이 엮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에이테크 솔루션은 삼성이 2대 주주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과 관련된 종목, 이 종목들이 전장 사업의 대표적인 관련주다. 이 전장 사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뭐가 되었든지 간에 전장 사업 쪽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해 보면 좋겠다. 왜? 삼성과 LG가 관심 있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볼 종목들,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폐배터리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 왜냐? 3월 14일까지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코스모화학은 조금 무섭고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중에 하나, MPG 정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게임주인데, 게임주에서는 위메이드와 컴퓨터솔딩스가 시세가 이대로 죽지는 않을 거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안 봐도 됩니다. 이거는 좀 어쨌든 좀 변동성이 큰 섹터니까 게임주들 한번 보시는데, 근데 솔직히 한번 우리 차트 볼까요? 위메이드. 이게 지금 고점 2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이게 지금 몇 토막이 났는데, 과연 여기서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질까? 위로 더 열려있지 않나? 이런 어떤 희망 회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주도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 전장 사업이었죠. 이 전장 사업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주는 아니지만 향후 몇 개월이라도 계속 좀 지켜보고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련주는 칩셋 미디어, 현우산업, 나래나노텍. LG를 보겠다면 현우산업, 삼성을 보겠다면 칩셋 미디어나 나래나노텍.
그다음 나머지 관련주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는 많이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 관련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 종목도 올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주가 눌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코넥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눌려 있죠. 근데 이평선 맞고 조금씩 방향을 돌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MP. 이건 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차트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예전에 이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이 한번 급락 나온 적이 있어요. 14%인가 급락 나온 적이 있었죠. 이날 급락 나왔던 이유가 네이버에서 자이언트 스텝 지분을 팔았다라는 이슈로 이제 급락이 나온 건데, 물론 주가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MP도 마찬가지 이슈로 MP도 이날이었죠. 예. 이날이었나? 예. MP 보시면 위직 스튜디오가 MP의 지분을 판다라는 이슈로 한번 볼까요? MP. 네. MP 보시면 뉴스 공시 여기 있네. 모 회사의 지분 처분 소식. 이제 모 회사가 위직 스튜디오인데 위직 스튜디오가 MP의 지분을 판다. 주가 약세. 이게 16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이죠. 이날. 네. 이때부터 뭐 조짐이 보였나 보죠. 그래서 급락이 나는데 과연 이 종목들이 여기서 시세가 끝날까? 저는 이 MP를 오히려 좀 조심스럽지만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맥스트 역시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맥스트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이언트 스텝과 NP 같은 종목은 스코넥까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XR, VR, AR 관련주인 뭐 나무가도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던데 이 종목도 역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선익 시스템, 그쵸, 그리고 코세스 이런 종목들 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 종목들, 여러 섹터들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이외에도 뭐 2차 전지 후발주들도 있고, 그다음 최근 AI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반도체 종목들,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GPU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개별 종목 중에 관심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뭐 OSP라든지. 근데 뭐 영상이 길어서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제가 방장으로 있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관심 종목, 섹터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절대 리딩방 이런 거 아니고요. 계신 분들과 여러 가지 의견과 사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같이 재밌게 투자하고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투자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하나 달아둘게요.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서 하루하루 어떻게 대응해야 하실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시장 변동성이 크고 순환매가 빠른 만큼 이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타기보다 다음 순환매 돌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